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29일 화요일 밤 8시 56분입니다.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선물이 한 4.8포인트, 코스닥이 한 2점, 코스닥 150이 적게 올랐네요. 그죠? 오늘 코스닥 지수는 3.3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, 3.3% 가까이 올랐는데, 150 선물은 2.7% 상승하는데 그쳤네요. 아무튼 이 평상시 같으면은 1년에 뭐 한 일주일, 2주일 정도 볼 수 있었던 그 정도 시세가 요즘에는 뭐 거의 맨날 같이 뭐 거의 매일 아니면은 뭐 거의 주 단위로 뭐 굉장히 자주 이렇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이 비정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좀 보기 힘든 시세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긴 합니다. 뭔가 좀 수상하긴 수상한 거죠. 뭔가 수상하긴 수상합니다.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늘 선물이 5포인트 올랐다는 점들을 한번 놓고 옵션 전광판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시면은 옵션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평상시에 선물이 5포인트 올랐으면은 당연히 풋옵션들은 뭐 50% 정도 박살이 났겠고, 콜옵션의 반응이 이렇지 않죠. 콜옵션이 뭐 한 100%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럽니다. 근데 이 보시다시피 눈만 뜨면 하루에 뭐 5포인트씩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5포인트 선물이 상승해도 자연스럽게 우린 5포인트쯤 오를 줄 알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 반응이 시원찮아요. 그죠? 옵션이라는 게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30% 이거밖에 안 올랐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는 오늘 이제 급락을 하게 되긴 됐는데요. 콜옵션 쪽에서 30%쯤 오르고 풋옵션 쪽에서 마이너스 50%쯤 나니까 이렇게 변동성 지수는 폭락을 하기 마련인데, 아무튼간 오늘 이 콜옵션 시세 이렇게 30%밖에 안 나는 걸 보면서 더욱더 드는 생각이, 야 이제 이게 그 비정상이 이제 일상화 되는구나 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이런 숫자를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더욱더 느껴진다. 더군다나 수급이나 이런 걸 봐도 좀 그렇죠. 수급이나 이런 걸 봐도 야 요즘에 무슨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 요즘 수급이 평상시 코스피 같아요. 그죠? 지금 이 숫자가 뭐 매일같이 뭐 2천억, 3천억 이렇게 찍히는, 어제는 9천억 찍혔었는데 이 코스닥 시장 수급도 이 평상시 코스피의 모습이죠. 그죠? 평상시 조용할 때 코스피의 수급이 요즘에 코스닥 시장에서 그대로 찍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것도 좀 독특한 점이고, 오늘 개인 매수가 2조 2천억이 찍혔는데요. 참 말도 안 나오는 대단한 숫자입니다. 물론 이 2조 2천억을 정말 개인이 다 샀다라고는 역시 저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, 아무튼 개인들이 분명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진짜 이 순수한 개인들도 여기에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다. 이 2조 2천억이라는 돈 중에 많은 부분을 다수의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뭐 해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개인들의 어떤 매수나 이런 게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띄는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. 아무튼 이게 지금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선물이 5포인트가 움직이고 뭐 개인이 2조 원 넘는 금액을 매수를 하고, 요즘은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포지션이 바뀐 것 같아요. 요즘에 이게 HTS가 어쩌면 고장났나 싶기도 합니다.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, 이렇다 보니까 이 차트 모양도 좀 굉장히 좀 이 날카로워지고,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이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. 안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밑바탕을 이렇게 까는 거는, 오늘 리플 이렇게 여러분들 쭉 달아놓으신 거 보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요. 이게 주식 사놓고 나서 올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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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런 거는 어쨌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 이거 하루 이틀 해가지고 우리가 결론 내고 뭐 내일부터 주식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이거 한두 달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, 한두 달 하고 때려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라톤 같이 오랫동안 평생 접근할 거기 때문에, 그 오늘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그런 리플 다루셨던 분들은 아마 본인이 아시겠죠. 그런 마음가짐들은 어쨌든 오래 가는 데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이거 장기전이기 때문에 주식창 보면서 올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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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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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. 이 주식시장에서 돈이 벌리는 원리는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관심을 좀 안 주고 있어야 돼요.
그러니까 자꾸 지금 오늘 제 리플 오늘 오전 영상에 여러분들이 다루셨던 리플의 느낌은 약간 주식시장한테 구애하는 느낌이죠. 야, 한 번만 좀 넘어와 줘라. 한 번만 넘어와 줘라.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주식시장한테 바라는 모습인데, 그게 아니고 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자세는 주식시장한테 좀 강하게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, 조금 배짱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, 그래, 네가 한번 가봐. 사실 나는 너한테 관심 없거든. 이런 식으로 좀, 그죠? 이 대략적인 비율을 들고 있는데 잘 전달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약간 좀 무관심한 듯 하면서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야지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,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이제 돈이 자연적으로 내 뒤에 따라와 있는 거지. 지금처럼 주식시장한테 매달려가지고 시장아 이렇게 좀 돼봐라, 이렇게 좀 돼봐라, 이렇게 돼야지.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쨌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좀 그런 식으로 돈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나는 내 갈 길을 간다. 내 갈 길을 가다가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어느새 돈이 따라와 있네. 이렇게 되는 거지. 내가 돈을 따라가서는 돈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좀 차분해지셨으면 좋겠고, 물론 이게 차분해지기가 쉽지가 않죠. 쉽지가 않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리플 다시거나 이 마인드를 조금 톤을 좀 다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죠?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빌어도 주식시장은 제 갈 길을 도도하게 가지 않습니까? 뭐 지금까지 제가 뭐 영상 녹화한 거 아무리 제가 뭐 금융위기 조심한다 뭐 어쩌다 해도 오르잖아요.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가기 때문에 애초에 약간 좀 주식시장에 관심을 살짝 좀 꺼주고 약간 무관심한 태도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. 아무튼간 오늘도 뭐 할 때는 아니죠, 그죠?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. 뭔가 추세가 진행 중이고요. 다만 이제 우린 이런 상황에서 호가창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오전 영상 제목을 이렇게 썼었죠. 추세선 상단에 터치했거나 뭐 다 와간다 이런 식으로 달아놨는데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서 이제 이거 넘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똑같이 봐야 될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뭐 봐야 될 만한 것들은 뭐 요런 거 정도겠죠. 뭐 예를 들면 뭐 6월달, 9월달, 6월달, 8월달 고점 연결한 이런 일봉상 추세선을 터치했는데 이제 터치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. 터치하는 동안에 뭐 다른 보조 지표들의 값은 얼마나 되느냐. 아니면은 뭐 볼린저 밴드와 이 캔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.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그런 것들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제 오늘 29일이 화요일이니까 몇 거래일 남았나 잠깐 좀 살펴보면 이제 내일 하루 남은 거죠. 그죠? 내일 하루 빠지겠습니까, 여러분들? 내일도 아마 안 빠질 거예요. 내일도 아마 어차피 이렇게까지 온 김에 아마 뽕을 뽑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뽕을 뽑고 나서 1월 달이 예를 들어 2018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. 2018년에도 1월 달에가 그죠? 1월 달에 고점 찍고 나서 그다음부터 안 좋았죠. 이게 왜냐면은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무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라운드 넘버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7만 원, 8만 원 뭐 이런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자리들. 그와 비스무리하게 이 주식시장에서도 결과적으로 투자의 단위가 뭐 1년, 2년, 하나의 년, 12개월이 하나의 또 단위지 않습니까? 이런 단위가 끝나는 지점에서도 어떤 변곡 이런 게 나타났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뭐 올해는 계속 강하겠다. 내년을 기대하자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그냥 이런 숫자나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월봉상으로도 이제 RSI가 과열권으로까지 거의 들어왔고요. 볼린저 밴드는 보시다시피 오래간만에 8%,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종가상으로 8% 넘게 상승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있나. 그리고 그때 당시 그 8%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그 월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뭐 굳이 뭐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면서 빌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것만 보시면서 저도 뭐 특별히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그냥 뭐 잘 올라가고 있고 약간 좀 비이성이 좀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했던 어떤 데이터들이 통하지도 않죠, 그죠? 사실 지금 이제 옛날에 변곡을 잡는 방법이나 뭐 예전에 이 정도 과열이었으면 꺾였던 그런 상황이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
아무튼 철저히 저도 그래서 이쯤이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하자고 말씀드리고 확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한국장은 뭐 이 정도 말씀밖에 뭐 딱히 드릴 게 없고요. 계속 그냥 기다리자. 기다려보자. 내년 초에 아마 저기 월말 종가 관리 끝나고 나면 무슨 일 생길 수 있겠다. 이 정도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.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보시면 어쨌든 얘는 계속 매집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도 얘는 계속 매집 가능할 것 같다. 다만 그 매집하는 그 어떤 양이나 뭐 이런 거 비율 조정이나 이런 거 좀 잘 하시고요. 비중 조절 같은 거. 이번에는 어쨌든 쌍바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어 보입니다. 쌍바닥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사실 좀 본 건데, 예를 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위에까지 다 올라왔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진 거잖아요. 환율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빠졌다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다 회복했거든요. 그럼 최소한 안 돼도 박스권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예를 들어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다면 저점 낮출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, 이번 같은 경우는 빠졌던 거 다 회복했었죠 일단. 그리고 나서 현재 조금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어디에선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술적인 측면에서요. 물론 그 외에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월봉상으로도 좀 과열되어 있기도 하고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원화의 강세 이런 뭐 속도라든가 한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점들 생각해 봤을 때 요렇게 지금 이런 원화 강세가 이게 용인될 수 있겠느냐, 이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어떤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변곡에 와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몇 원의 지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, 이 정도 자리에선 솔직히 그냥 난 나중에 언젠가 또 달러 쓸 거니까 나중에 뭐 미국 여행 가야지, 코로나 끝나면 미국 여행 가야지 생각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맘 편하게 달러 매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, 그런 관점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할 수 있는 거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환율 약세에 대한 베팅, 그러니까 달러 매수 정도는 계속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보시면은 이 주식시장은 계속 어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, 이제 원화의 강세는 조금 제한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월말 종가 관리 이런 게 끝나고 나면은 뭐 무슨 일 생길 수 있지 않겠냐, 이런 추측 정도는 뭐 해보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미국장이나 해외장도 조금 좀 보긴 볼 건데요. 뭐 맨날 지금 볼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. 지금 뭐 주식시장 맨날 그냥 올라가고 있고요. 맨날 올라가고 있고, 뭐 지표들, 뭐 각종 지표들 다 과열권으로 올라오고 있고, 달러 인덱스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저점을 지키냐 마느냐, 90을 지키냐 마느냐를 가지고 오늘 밤도 이렇게 어떤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요.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뭐 특별히 여기다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야 가라 가자 이러면서 그런 거 별로 안 좋다고요. 스트레스만 받습니다.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시고요.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자 해도 지 알아서 지 갈 길을 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는 좀 그만 하시는 게 좋겠죠. 아무튼 그 위안화 같은 거 이런 거나 좀 체크 한 번씩 하시면서, 얘가 오늘 얘가 지금 현재 6.5인데 여기 정도는 오늘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, 그죠? 이거 깨지면은 위안화 또 다시 강세로 한 번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한 달 내내 위안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저점 지켰는데, 만약에 얘가 이제 또 무너지면은 얼마나 또 갈지, 또 물론 많이 왔지만 그래도 또 조금 더 쏟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되긴 되겠죠. 한 번 더 쏟아질 수 있겠거니 생각은 하긴 해야 됩니다.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요, 위안화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달 동안 이 지지력이 어떤 좀 유효성이 조금 유효해질 수도 있겠죠. 아무튼 오늘 밤에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6.52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오늘 밤에 지지력 나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.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죠? 뭐 위안화 고시환율 방금 전에 본 게 고시환율이었고, 역외 환율은 그래도 조금 더 위안화가 조금 더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. 요렇게 저점 계속 높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,
고시 환율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, 역외 환율이요. 아무튼 얘도 뭐 봐야 되겠죠. 뭐 패턴 이런 거는 안 봐도 되겠죠. 뭐 딱 봐도 뭐 삼각 수렴형이거나, 짧게 봐도 삼각 수렴형, 뭐 조금 크게 봐도 뭐 삼각 수렴형, 거죠. 구체적인 선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어가면서 어디를 돌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해보시고, 제가 어쨌든 드리고 있는 라인은 뭐 최소한 뭐 6.55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, 그죠? 6.55 위안 정도는 넘어가야, 6.55 정도는 돌파 한 착 해줘야 요 밑에 있는 게 본격적으로 좀 진짜 큰 의미가 생긴다, 요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. 달러 인덱스 대충 받고, 원화, 원화 아무튼 이번에는 좀 쌍바닥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, 있지 않겠냐 정도.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4거래일만에 이렇게 빠졌잖아요. 이번엔 지금 보시다시피 반등할 때도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했고,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 5거래일째, 하나 둘 셋 넷 다섯,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, 5거래일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는 거,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여기 있던 매도 세력 다 어디 갔냐고요, 그죠? 여기하고 여기하고 힘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 않냐,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딘가에서 양봉이 나온다면은, 어딘가에서 양봉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면 좀 강하게 비중을 좀 늘려잡는 것도 괜찮겠다,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환율은, 이 환율 쪽 관련된 움직임은 이게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빨라야 2주, 그죠? 어떤 턴어라운드에 빨라야 2주, 길면은 몇 달 단위로도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,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미국 주식시장 뭐 당연히 얘도 월말 종가관리, 아시아장 강세 뭐 이런 거에 뭐 이런 거에 힘을 입어서 또 오르겠죠. 아무튼 갭을 어젯밤에 무지하게 큰 걸 만들어 놨는데, 지금 아무튼 잊으셨을까봐 한 번씩 드리는 이야기인데, 보시다시피 지금 이 슈팅은 11월부터 시작된 겁니다, 그죠? 11월 달부터 시작된 거고, 11월 달부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슈팅이 쏟아지고 있는, 지금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, 이건 미국 S&P나 뭐 코스피나 다 마찬가지인데, 참고로 지금까지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뭐 5월달, 6월달에 오버슈팅 나왔던 자리, 뭐 7월달, 8월달에 오버슈팅 나왔던 자리, 이런 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이런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부근까지, 그 시작점 부근까지는 내려왔었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이번 같은 경우는 11월 시작점,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, 아마 뭐 요 근처까지는 충분히 뭐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. 요때와 비교를 해보면요, 그죠? 거의 뭐 법칙에 가깝죠.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이야기 정도 오늘 좀 띄워놓고, 변동성 지수 베팅할 수 있을런지 오늘 밤에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, 그죠? 변동성 지수 22, 계속 말씀드리지만 22 지켜야 됩니다. 22를 빨리 지켜야 되고, 22 지키면서 이 UVXY 베팅하실 분들은 오늘 밤에도 양봉을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. 오늘 밤에도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보고 상승 전환까지는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, 여기서 한 2, 3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또 다시 베팅을 할 수 있다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. 어젯밤에 생각보다 좀 약했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도 확인하시고, 뭔가를 하시려면은 뭐 수요일이나 아니면은 새해에 들어서 하시는 게 좋겠죠, 그죠? 네,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제가 봤을 땐 특별히 미국장에서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, 그죠? 뭐 웬만한 건 다 어제 봤죠. 뭐 그 10년물 채권금리 그런 걸 맨날 볼 필요도 없을 거고, 뭐 유로화 이런 거 뭐 맨날 볼 필요도 없을 거고, 달러화, 그죠? 달러화 봤으니까 됐고, 그 테슬라 베팅하실 분들 아무튼 조금 좀 조심하세요. 아직은 타이밍이 그죠? 아니죠, 얘도. 테슬라나 뭐 어떤 공매도 인버스 접근하실 분들 아직 아니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직 뭔가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, 그죠?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물론 여기서 테슬라가 오늘도 못 올라가고 밀리면은 뭔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, 그렇게 확인되고 나서 내일 하시라고요, 내일, 그죠? 지금 하는 게 아니고. 뭘 보려고 그랬지?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, 그죠? 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. 얘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간만에 얘가 삼각수렴형 비스무리한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, 여기서 얘도 오늘 밤에 다시 못 넘어가고 우리가 음봉으로 밀리거나 이런 모습 나오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물론 뭐 어디가 깨져야지 베팅할 수 있다,
예를 들면 요 자리 그죠? 12월 1일 날에 이 시가를 붕괴시켜야지 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반도체 지수 같은 거 평상시엔 얘가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가더니 웬일로 얘가 힘이 조금 12월 달 들어서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약간 독특한 점이라면 독특한 점일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쭉 지수를 물론 반도체 지수가 지수를 끌고 올라오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지수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반도체 지수인데 오래간만에 12월 달 들어서 반도체 지수가 조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. 뭐이 정도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